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해야 할 이때 놀라운 폭로가 저희를 씁쓸하게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벌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은 당권 찬탈을 꿈꿨던 수박들의 쿠데타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이제는 아군과 적군의 피아식별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적의 손에 넘길 뻔 했고요. 검찰의 불법 부당한 체포영장에 편승해서 당대표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소수 가결파의 준동을 사실 조금 예상하긴 했으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것이라고는 미처 이번에도 설마 그런 심정이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칼이 꼽히는 그런 참담한 심정이었고,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 불법적인 당권 찬탈 쿠데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사코 당론 표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을 미루고 거부했잖아요. 끝까지 사실은 그 마지막까지 그럴 할 것처럼 하면서 당론 부결을 지렛대로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를 거래를 했거든요. 당대표가 사퇴를 약속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켜서 구속을 모면하게 되겠다. 그러나 만일에 사퇴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가결시켜서 구속되도록 하겠다. 지도부의 공백을 초래하고 그 뒤에 가결파들이 원내대표를 지렛대로 해서 사실상의 비대위를 장악하겠다. 이게 사실은 실패했지만 소수의 당권을 찬탈하는 쿠데타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거를 노골적으로는 못했을 거라고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정호 TV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의 막전 막후의 전말을 폭로하며 이 대표의 가결은 사실상 반명과 비명계의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였음이 확인됐는데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사실 대략의 정황은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쿠데타였다는 사실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왜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나왔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수박들, 가결파로 불리는 이들의 조건은 당권이 아니라 당대표 사퇴를 부결의 조건으로 걸었다는 건데요. 그들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일이었던 겁니다. 김정호 의원의 방송을 정리하면 이런데요. 1차 체포 동의안 때도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때 기권과 무효표 20표 중 10표가 2차 체포 동의안 표결 때 가결로 넘어왔다는 거죠. 2차 체포 동의안 때는 상황이 더 심각했고 대표 사퇴와 당론 부결에 대한 거래를 시도했는데요. 다수의 의원들은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가결파는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 거부의 이유로 역풍 등을 들며 의원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했는데요. 가결 당일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최후의 통첩, 쉽게 말해 협박을 했다는 거죠. 이에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자 가결파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고 끝내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는데요. 이후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박광원 원내대표는 끝까지 버티며 자리를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가 버틴 것은 박광원 비대위, 즉 가결표를 던진 중진 위주의 비대위로 가기 위한
수작이었다는 게 방송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것들이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건데요. 아니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조차 못하게 해야 할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수박들을 뿌리까지 뽑아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결국 이 사진 한 장에 담긴 내용은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아니라 당대표직을 사퇴하라는 말을 하며 협박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양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박강원, 대표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당론 부결이 가능합니다. 이 대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통합적 당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강원, 됐고요. 대표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당론 부결이 가능합니다. 이 대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으로 SNS에 왜 부결을 해야 하는지 호소의 글을 올리게 된 거죠. 결국 당연히 체포 동의안은 가결됐고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대표는 멀쩡히 살아 돌아왔고 이들의 구태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살기 위해 청렴해야 했던 어항 속 금붕어 정치인 유시민 작가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냥 생존자였다고. 이 대표의 삶을 되짚어보면 볼수록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온 거죠. 이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말끔하게 정리되는데요. 이 수박들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죠. 같은 당에 있다는 자체가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폭로를 해준 김정호 의원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잠시라도 이런 일을 잊고 오늘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그 의원총회에서 뭐 가결표가 당당하게 가결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서른 그 의원께서 그 발언대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언의 취지인즉슨 이재명 당대표가 그 이전 사법 리스크를 빨리 털고 오히려 그 뭐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물러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고정난 레코드처럼 그렇게 매번 총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 이미 격앙돼 있던 이제 그 이른바 부결했던 동료 의원들이 막 야유를 보내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그 고함들이 막 난무했죠. 저도 뭐 예외 아니고 서른 선배 그만하세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이 상황에서 뭐 잘했다고 지금 큰 소리 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발언이 제대로 못한 채 올라오셨는데 자리에 가면서 저를 보면서 선배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그래서 선배가 대접을 받으려면 선배다웠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선배 소리 듣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언쟁을 한번 했었습니다. 참 보안무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결 사태 이후에 가결에 사실은 이게 1차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조직적으로 그렇게 말을 맞추고 사전에 집단적인 그런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분들의 이후 발언이나 그 태도를 보면요. 참 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가결 사태를 두고 이렇게 될 줄 몰랐냐. 그러기에 자신들의 요구, 그게 이재명 당대표 퇴진, 그리고 비대위 구성, 이거를 요구를 거부한 당대표가 문제지.
끝내 방탄 국회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당대표가 잘못한 것이지, 그것을 거부한, 그래서 끌어내리지 않을 수 없는, 강제로라도 퇴진시켜야 된다고 했던 게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거.